우리가 건축물을 하나의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그 건물의 용도는 그 위에 작동하는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건물에 오피스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용도 변경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상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드웨어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용도가 필요로 하는 설비나 구조를 받쳐주는지, 시스템은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법규에 따라 정밀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규상 해당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겠죠. 오늘은 용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공사가 거진 끝난 상태에서 갖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보완사항을 해결하지 못해서 8개월 동안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건축물을 오피스텔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낸 작업을 통해 그것의 핵심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의 첫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인 기초 성능, 즉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건물은 내부 칸막이 벽이 일반적인 경량벽체가 아닌 무거운 조적벽으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스스로 견뎌야 하는 무게, 즉 고정하중이 허가 당시의 계획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골조의 성능이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주무관은 이것을 파악해서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우선 구조도면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건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골조의 성능을 정밀하게 역산해서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이 건물은 초기 시공이 매우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별도의 구조 보강이 없이도 변경된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의 기준 또한 상향됩니다. 주거시설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변경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법규를 새롭게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소방 법규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입니다. 6층 이상의 건물에 업무시설이 들어갈 경우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는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배연창 설치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각 호실별로 배연창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각 호실별로 유효면적 1제곱미터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자칫 대규모 창호 교체 공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배연창 설치 기준에 관한 법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주무관과 협의해서 불필요한 공사 없이 최소한의 배연창만 설치돼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둘째는 정보통신 법규입니다. 업무시설은 주거시설보다 높은 등급의 통신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각 세대까지 광 케이블이 직접 들어와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신 단자함부터 각 세대까지의 데이터 경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현재의 피난시설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강기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요. 옛날 건물은 그때는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법에 명시되어서 설치해야 하죠.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시 입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도 변경은 새로운 용도에 맞춰 발전해온 현행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 하드웨어를 정비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적사항들을 모두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임대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건축주께서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건축사의 역할은 과다한 설계보다는 법에 맞는 적절한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건축주께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통해 법을 정확히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건물은 이 과정을 통해 모든 법규를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사용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분 등기가 가능해져서 기존에는 다가구 주택으로서 대출이 안 나왔던 건물을 각 호실별로 은행 대출이 가능해져서 임차를 맞추기가 매우 유리해졌죠. 오늘은 건축물 용도 변경이 어려운 이유와 그것을 해결해내는 건축사의 노련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비용, 인허가권자와의 친분, 이게 용도 변경의 성공 방법이라고 떠도는 얘기를 정말 믿으시나요? 특히 인허가권자와 친분을 과시하기엔 세상이 너무 투명해졌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엄격해진 요즘에 저렴하게 계약해서 그 돈을 일부를 허가권자에게 떼주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공무원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법규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건축사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공무원은 친분보다는 추후에 본인이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걸리지 않도록 정확한 법규 해석으로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그런 건축사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더보기를 눌러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